이 집도 기존에 뚱뚱한 냉장고가 주방을 맡고 있는 구조였는데요. 이걸 그대로 놓으면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디자이너가 새로 구매한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기존 냉장고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현장처럼 홈바장과 냉장고장을 겹쳐 배치하면 거실 쪽에서는 홈바장이 보이고 주방 쪽으로 들어왔을 때 냉장고가 보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뚱냉이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They wanted me to be something I'm not. No, I won't settle 'cause I know my worth. Nah, never ever. All these expectations, they don't fit my vibe. I'm a free spirit. 안녕하세요. 디자인 한독의 대표 홍철균입니다. 이번 현장은 1998년도 준공된 32평 투베이 아파트인데요. 30평대 투베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가장 흔한 구조이지만 그만큼 답답하다, 구조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도 많은 편이시죠. 그런데 제대로 설계한다면 가장 흔한 구조도 특별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고객은 신혼부부 두 분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 디자인 관리 일을 하시고 특히 남편분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 주공간이 주는 경험과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옷이 많았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넉넉히 필요했고 구축 아파트 특유의 비효율적인 주방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도 컸습니다. 또 앞으로 가족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 동선, 수납, 공간 활용까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서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익숙한 구조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집, 흔한 구조 안에서 어떤 선택으로 이 집의 쓰임을 바꾸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전형적인 투베이 구조로 현관문을 열면 바로 화장실이 보이고 거실과 실내가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공간 구분이 모호하다 보니 시각적으로도 어수선하고 외부의 먼지나 소음이 실내로 쉽게 유입돼 집의 공용부가 외부와 맞닿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에서는 가벽으로 현관과 거실 사이를 분명하게 나누고 실외에서 실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완충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현관 안쪽 동선과 수납 계획도 새롭게 짰는데요. 기존에는 오른쪽에 있던 신발장을 정면 벽면으로 옮겨 집으로 들어설 때 시야를 한번 차단해 주었고 기존 신발장 자리에는 앉아서 신발을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벤치를 설계했습니다. 또 벤치 쪽 벽면에는 거울을 적용해 비교적 좁은 현관이 시각적으로 더 넓어 보이고 외출 전 착장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동선에 따라 가벽을 세우고 키 큰 수납장을 쭉 넣어주었는데요. 이런 설계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30평 투베이에는 없는 복도 공간을 구성해서 거실 공용부 공간을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죽는 공간 없이 이 벽 라인을 따라 수납 공간을 계획해서 팬트리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벽은 단순 가벽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수납 공간과 반대편 거실에서는 TV 벽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공간 활용과 기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납 계획을 짤 때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신발, 유모차, 자전거처럼 바깥에서 쓰는 물건은 현관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수납을 기획하는 게 좋고요. 반면 청소기나 생필품처럼 실내에서 쓰는 물건은 맨발로 드나드는 실내 쪽 수납에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죠. 다만 수납장 계획하실 때 벽면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현관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벽 일부에는 유리블럭을 적용해 거실 쪽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이 현관까지 은은하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유리블럭 옆에는 오브제를 넣을 수 있는 오픈 선반을 만들고 곡선 디테일을 더해 부드럽고 코지한 느낌의 입구 공간으로 마감했습니다. 복도 공간을 지나 왼편으로 들어오면 거실이 나오는데요. 거실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편하게 TV를 보고 가족들이 함께 쉬는 공간이죠. 그래서 구조는 심플하게, 기능은 분명하게 설계했습니다. 대부분의 거실은 TV와 소파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아까 현관에서 보셨던 이 가벽을 세우면서 TV 위치를 변경했고요. 단조로운 거실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지금 TV는 65인치인데 나중에 더 큰 걸로 바꿀 수 있도록 반밀립으로 시공해 드렸고요. 하단에는 간접 조명을 적용해서 이 공간이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TV 옆쪽으로는 아까 반대편에서 보셨던 유리 블럭이 보입니다. 유리 블럭만 두면 단조로운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오브제를 둘 수 있는 우드 선반을 넣으면서 디자인적으로 약간 눌러주었고요. 거실에 들어섰을 때 이 부분에 한 번 더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즘은 인테리어 하시면서 대부분 다운라이트 조명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광원이 직접 눈으로 노출되면 피로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조도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집은 천장고가 높지 않기 때문에 눈에 피로도를 주지 않도록 배치에 굉장히 신경 쓰면서 광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휴식 공간인 만큼 전체적으로 도도가 높지 않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완성한 거죠. 거실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벽면 정리인데요. 이걸 놓치면 비싼 마감재를 사용해도 인테리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현관에서 들어오면 정면 벽에 인터폰과 보일러 스위치들이 바로 보이는 구조였는데 이걸 새로 만든 TV 가벽쪽으로 옮기면서 벽과 1대1이 되도록 매립했습니다. 기존에 튀어나와 보였던 요소를 깔끔하게 정리했더니 집 전체가 훨씬 정돈된 무드를 줍니다. 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거실 발코니를 확장을 했는데요. 확장부의 날개벽이 내력벽이어서 철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 요소로 재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을 라운드로 마감하고 에어컨 등박스 역시 같은 곡선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와 라운드가 연결되면서 이 공간이 하나의 오브제처럼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디테일한 알값을 설정하고 곡선의 부드러움이 이어지도록 설계한 건데 몽글몽글하게 감긴 이 곡선이 이 공간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력벽 사이에 남는 공간에는 수납장을 넣으면서 안쪽에 세라믹을 넣어 고급스럽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에 전열 교환기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창문을 열지 않아도 열 손실 없이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환기 가능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시면서 설치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에어컨 단내리만 부분에 이렇게 동그란 장치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전열 교환기 흡배기구인데요. 신축 아파트는 전열 교환기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처럼 구축인 경우에는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천장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천장고 낮은 구축 아파트도 이렇게 하면 전열 교환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집도 천고가 낮았는데요. 이런 경우 시스템 에어컨을 넣으면서 단내리만 부분에 이렇게 전열 교환기 디퓨저를 설치할 수 있어요. 드레스룸 쪽 발코니 공간을 활용해 전열 교환기 본체를 바닥에 엔진룸처럼 넣는 설계를 했습니다.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전광구도 만들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했더니 천장용보다 훨씬 관리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이번 현장은 단열과 난방도 꼼꼼하게 챙겼는데요. 단열은 LX PF 보드를 사용했고 PF 보드는 얇은 두께에도 ISO 핑크보다 단열 성능이 뛰어나서 요즘 시공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재 중 하나입니다. 30평 2베이 좁은 주방 구조는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홈바장과 냉장고장의 배치로 식사를 하는 다이닝 공간, 그리고 요리를 하는 주방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구분했습니다. 사실 30평 2베이 구조의 주방은 폭이 좁기 때문에 냉장고처럼 부피가 큰 가전은 공간을 구성할 때 늘 고민이 되는 요소죠. 이 집도 기존에 뚱뚱한 냉장고가 주방을 맡고 있는 구조였는데요. 이걸 그대로 놓으면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디자이너가 새로 구매한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기존 냉장고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현장처럼 홈바장과 냉장고장을 겹쳐 배치하면 거실 쪽에서는 홈바장이 보이고 주방 쪽으로 들어왔을 때 냉장고가 보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뚱냉이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주방 상판과 미드웨이, 홈바장은 세라믹으로 마감해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었고 여기에 하나 포인트를 더하자면 창문 샤시 프레임을 세라믹으로 감싸 마감했습니다. 샤시 프레임이 보이지 않게 처리되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깔끔하고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방에서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거실에서 전열 교환기를 설명드렸잖아요. 구축 아파트에서는 전열 교환기를 설치할 때 배관이 지나갈 공간 때문에 보통 천장 단내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주방이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부장 구조를 활용해서 배관을 안쪽으로 숨기는 방식으로 천장 단내림 없이도 시공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상부장 아래 디퓨저를 배치하면 요리 후에 신선한 공기를 더 많이 불어넣고 음식 냄새는 빠르게 빠질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에 전열 교환기 설치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꼭 참고할 만한 꿀팁입니다. 주방에 보통 후드가 있는데 전열 교환기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후드랑 전열 교환기 역할이 다릅니다. 이제 영상에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후드는 조리 시 발생한 연기나 기름 입자들이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주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나 신선한 공기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전열 교환기는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끌어와서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사용한 분들의 후기를 들어봐도 공기질과 쾌적성 면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홈바장 앞쪽에 있는 다이닝 테이블을 배치했는데요. 좁은 주방에서는 식탁을 거실로 빼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식사할 때 주방과의 동선이 멀어진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집은 주방 안에서 조리와 식사가 모두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거실은 온전한 휴식, 주방은 조리와 식사, 각 공간이 자신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한 설계입니다.
이번 집에서 드레스룸은 원래 안방이었던 공간을 과감하게 바꿔 만든 곳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획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요. 좁은 주방 구조, 부족한 수납, 그리고 향후 아이가 생길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다양한 니즈를 공간에 어떻게 풀어낼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기존 안방은 드레스룸을 변경해서 넉넉한 면적을 최대한 활용해 수납을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또 기존 안방 발코니에 세탁기를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더니 욕실에서 씻고 나와 파우더룸에서 정리를 하신 후 드레스룸에서 옷을 입고 쓰던 수건은 세탁실에 두고 나올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동선이 완성되었습니다. 공용부에서 파우더룸을 진입할 때 보시면 입구에 도어가 따로 없죠? 이건 주방에서 바라봤을 때 시야가 막히지 않도록 한 건데요. 이 공간은 안쪽에서 중문이 한 번 더 막아주기 때문에 굳이 도어 없이도 충분한 개방감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대에는 거울 수납장을 넉넉한 폭으로 배치해서 화장품이나 헤어기기 같은 걸 여유있게 보관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서랍장까지 넣어서 수납력을 더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본격적인 드레스룸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은 3면 시스템 선반으로 구성하고 중앙에 중간 서랍장을 배치해서 액세서리 같은 아이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공조 설계입니다.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려면 배관 때문에 천장 단내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좌측 천장을 살짝 내려서 전열 교환기 흡배기구를 숙여 놓았고요. 한쪽만 단을 내리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반대쪽 천장도 같은 높이로 라인을 맞춰 간접 조명을 넣고 통일감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 드레스룸의 강점은 바로 옆에 세탁공간이 붙어있다는 겁니다. 우측에 워시타워가 들어올 자리를 마련했고 세탁기 하부는 타일 마감에 탄성 코트를 더해서 혹시 모를 물튀임이나 습기로부터 곰팡이 걱정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꼭지는 세로로 배열을 했는데요. 이렇게 세로 배열을 할 때는 적당한 이격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냉온 호스가 서로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통길 밸브인데요. 세탁기를 실내로 옮기면 배수 배관이 길어지면서 음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순간적으로 냄새가 역류하거나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전열 교환기 위쪽 벽면에 통기 밸브를 설치해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냄새 역류를 방지했습니다. 유지 보수도 필요 없고 설치만 잘하면 배수 걱정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여러분도 드레스룸의 세탁실을 계획하실 때 이런 디테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가장 프라이빗하면서도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죠. 저는 방해받지 않는 휴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침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방도 크게 눈에 띄는 포인트를 만들기보다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디테일을 조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간의 중심에 침대가 오도록 배치를 잡고 헤드보드 쪽에는 업라이팅 간접 조명을 넣어 은은한 무대를 더했고요. 또 손이 닿는 자리에는 오픈형 선반과 서랍장을 짜 넣어 간단한 소지품이나 책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공간은요, 겉보기엔 심플하지만 막상 써보면 이거 진짜 편하다 싶은 디테일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공간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마이비데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간단한 선반형 휴지거리를 많이들 원하시는데요. 막상 예쁘고 실용적인 제품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휴지거리를 벽면에 매립해서 제작했습니다. 수납도 가능하고 돌출 없이 깔끔한 인상을 주죠. 샤워 공간도 살펴보면요, 보통은 벽면에 젠다이 하나 넣고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하부를 띄워서 발을 올릴 수 있는 젠다이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샤워할 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세면대도 보시면 하부 배관이 노출된 스타일이죠. 이런 세면대는 비율이나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상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젠다이를 이용해서 세면대 배관 위치를 올려서 조정하고 노출 부속은 무광 니켈 제품으로 마감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천장은 SMC 자재를 시공했는데요. 간접 조명을 더해서 분위기를 보완했고 수납장 안쪽에 콘센트를 넣어 실용성까지 챙긴 욕실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능성과 디자인의 규정을 바탕으로 일상의 동선을 섬세하게 설계한 집입니다. 주방과 드레스룸, 거실과 현관까지 각 공간이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특히 기존 30평 구축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복도를 만들어 텐트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과 욕실에서 파우더룸을 거쳐 드레스룸과 세탁실까지 이어지도록 만든 부분은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좋은 꿀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단열, 난방, 공조 같은 기본 성능도 놓치지 않고 챙겼기 때문에 디자인만 예쁜 집이 아닌 정말 살기 편한 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한독의 대표 홍철균이었습니다.